선생님이 아무리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육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편이 없어? 장문증 주세요. 저희는 안격구시 선생님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우리 애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하세요? 선생님 애 키워봤어요? 굉장히 많은 갑질들이 있고요. 약을 먹여달라, 가루약과 물약을 섞어서 먹여야 되거든요. 저학년뿐만 아니라 6학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우리 애 아빠한테 말하려다 말았어요. 또는 우리 애 아빠가 참고 있어요. 우리 애 아빠 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의 솔루션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줘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실제로 저희에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얼마나 읽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가 새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아이가 우리 아이를 밀쳤어요. 그러면 거기서 엄마는 제대로 너는 우리 아이에게 너는 줄을 서야 하는 거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이고 많이 속상하지, 이거를 마음을 읽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그렇거든요. 맞고 자란 그게 싫어서 우리는 애들이 잘 가르쳐 보자, 이 마음으로 애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 읽어주는 공감과 또 훈육, 교육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학부모가 교사한테 자기 자식에 대한 시선을 정해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학부모와 소통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요. 교육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가운데 왜 우리 편이 없어? 장문증 주세요. 저희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자신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전국의 교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료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프로필 사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부모가 등장했는데요. 이 문자가 공개되고 파문이 일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밖에도 기상천외한 사연들이 쏟아졌는데요. 학생 인권은 선진국, 교사 인권은 후진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학교 현장은 어떤지 선생님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당한 교사는 눈 주변 피멍이 들고 입 많이 찢어졌으며 손에 깁스를 하는 등 신체적 상해가 상당하였습니다. 2년 전 부산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신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발 학생들을 가르치기 두렵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선생님이 아무리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육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몰고 가는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서희초 사건은 교사라면 누구나 언젠가 터질 일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거 예상만 하고 있다가 이제 현실로 드러나니 이제 현장에 조용히 계시던 선생님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시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격구시 선생님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겪은 바가 있고, 저는 이제 교사의 측면에서 교사라는 담임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그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 아이들이 고쳐야 할 점들, 이 아이가 이거를 조금만 수정을 하면은 더 멋진 아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취지로 부모님께 말씀을 이제 드리죠. 저도 이제 발령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솔직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거는 저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애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하세요? 선생님 애 키워봤어요? 선생님 자격이 있네 없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격도 되게 많이 받았죠. 관리자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죠. 해보았어도 그분들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딱히 이렇게 도와줄 방법은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갑질들이 있고요. 아이의 자리를 어디로 앉혀달라든지 아니면 오줌을 어떻게 구성해달라든지 이런 굉장히 그 학급 경영의 소소한 부분까지 그런 개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약을 먹여달라, 가루약과 물약을 섞어서 먹여야 되거든요. 몇 시 몇 분에 이걸 섞여서 아이한테 직접 먹여달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학년뿐만 아니라 6학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심지어는 중등교사 노조에서는 중학생 어머니들도 그런 요청하신다,
근데 아이가 약을 스스로 못 먹지 않거든요. 그냥 먹고 물 마시면 되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닉네임, 그냥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닉네임인데 내가 우리 애아빠한테 말하려다 말았어요. 또는 우리 애아빠가 참고 있어요. 우리 애아빠 말리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는 정말 진짜 비일비재하게 그냥 농담처럼 선생님이 어떤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케어를 못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런 거는 선생님이 못해서 이렇다. 이런 얘기는 그 케어 못했다는 얘기는 어제 그 기사에 뜨고 나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소름 돋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 번씩은 들어보면 네네네 케어 못했다. 케어 못해서 내 아이가 이 모양이다. 그런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다 선생님에게로 돌려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지원청 또는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서는 교장 선생님들이 너무나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누구 선생님이 사과하고 끝냅시다 라고 하고 교보위를 요청해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교보위를 열었을 땐 선생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설득을 하기도 하고. 네. 그 노조 차원에서는 병가 쓰시고 좀 우선 쉬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말씀을 드려도 본인 책임감에 쓰시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들어가면 우리 반 애들은 어떡하나요? 그래서 근데 그런 선생님들의 진심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오히려 아동학대로 역공격을 당하는 그런 빌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에서 2년 동안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요. 그냥 학부모가 이제 사람들을 몰고 와서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부모의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학부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학교 폭력 그 사건에 피해 학생들이 주는 증인석을 세우고 있어요. 그 미성년자를 정말 법정에 세울 거냐는 그 검사의 말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의 솔루션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줘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실제로 저희에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얼마나 읽어주셨어요. 이 말씀 정말 크지 않아요? 그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겪다가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고 좋은 일만 겪을 수는 없고 살다 보니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도 있는데 너무 이게 그런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라는 것이 좀 이렇게 잘못 국해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가 새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아이가 우리 아이를 밀쳤어요. 그러면 거기서 엄마는 제대로 너는 우리 아이에게 너는 줄을 서야 하는 거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이고 많이 속상하지 이거를 마음을 읽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를 가르치지 않고 아이가 잘못된 생각을 해도 그거를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 한다는 그것이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건 당연히 모든 선생님들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그렇거든요. 맞고 자란 그게 싫어서 우리는 애들이 잘 가르쳐보자 이 마음으로 애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금쪽의 방송을 보면은 애가 금방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그 해당 학교에 근무하신 선생님 글을 올리셨는데 그건 일회성이라는 거죠.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솔루션을 부모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저도 이제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늘 제안 드리고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지만 정작 학부모님들이 못하세요. 그래서 그 효과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 읽어주는 공감과 또 훈육, 교육,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읽어주고 아이를 다독여주고 그렇지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훈육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학교에서는 그러한 부분과 함께 교육까지 더불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학부모의 시각과 또 학교에서 보는 교사의 시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학부모가 교사한테 자기 자식에 대한 시선을 정해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학부모와 소통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요구하시면 분명히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함께 가르치는 정말 교육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교사는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도록 저희가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또 보람을 느끼고 교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선생님들을 어떻게 지시해야 되는, 뭐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민원인으로서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아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